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샘 지식 사이트 공선표입니다. 오늘은 41강 한일 갈등과 우리 자영업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독자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색소폰이나 부르고 있을 그런 여유가 있느냐고, 앞으로 사회를 도울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엮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한일 갈등이나 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든지 미국의 방위비 인상 등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자영업자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앞으로 한 4년 동안에는 빚 없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특히 2021년이나 2022년이 우리 어려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빈집이 속출하고 있고 또 도시의 경우에는 2025년을 기점으로 집값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빈집 관련되는 재생 추진 사업이라든지 빈집 관리 기반 강화 사업이라든지 빈집 종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하는 빈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용어가 앞으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빚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착한 그러한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만 살아남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적정성이 얼마인가. 특히 농촌의 경우에도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빚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 규모하고 재산 규모에 비교해서 50% 이하로 줄여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돈으로서 빌린 돈으로서 돈을 버는 형태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급선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 팔고 있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거지만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힘에 굳히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지금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가 농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부분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생산 위주의 농업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아직 특수작물의 경우에 다소 예외적인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해 놓은 농산물 이 자체를 가공과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농업의 성패가 가공이나 유통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양파를 생산한다든지 포도를 생산한다든지 사과를 생산한다든지 인삼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생산을 해놓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면서 다른 부분에게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셋째, 그렇다면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농업의 미래의 가공이나 유통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다른 업종과 손잡는 협업을 저는 추천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인삼 생산은 명인급에 속하고 있지만은
유통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다른 중간 상인의 배만 불려주는 사례가 많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경관이나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SNS나 다른 인터넷 관련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업 전략을 어떻게 짜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CEO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영주 지역에서 인삼이나 또는 콩이나 사과나 인견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생산법인들을 네트워크해서 이 사람들에게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그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협업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또는 콩이라든지 인견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자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서로 도와서 하나의 네트워크 생산법인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쉽고 효과적인 협업 파트너는 우리 일본 책에서 많이 볼 때 옛날에 봐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와 커피입니다. 문화가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커피나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물이나 시설은 협업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역 문화 공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냐? 서재라든지 또는 카페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기본 제품은 무료로 제공하되 다른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일종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예측 불허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의 지적대로 이 중요한 시기에 색소폰이나 불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대로의 농업과 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과 각 분야의 명인 수준의 농산물 생산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농업 사업의 미래를 논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한번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농업과 사업 분야에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뭔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서도 우리의 공통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 무명인들의 모임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